안녕하십니까. 팩트체커 김대훈입니다. 예상치 못하게 많은 분들의 관심 덕분으로 세 번째 시간이 또 시작됩니다. 팩트체커는 지역 내 핫 이슈들을 다시 한번 취재를 통해 재구성해서 알려지지 않았던 좀 더 자세한 사실들을 알기 쉽게 여러분들에게 전달하는 유튜브 방송입니다. 앞으로도 구독과 좋아요를 많이 눌러주시고요. 많은 제보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난 10월 18일부터 시작돼 시민들에게 큰 고통을 안겨주었던 버스 파업이 28일 만에 다행히도 타결됐습니다. 오랜만에 도로에 나온 시내버스를 보면서요, 버스를 이용하지 않는 저로서도 굉장히 반가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번 목포시와 태원역의 유진운수와의 협상에 대해 볼멘 목소리들이 많이 터져 나왔는데요. 정의당 전남도당에서는 논평을 통해 매년 이어지는 버스 회사의 횡포에 맞서 버르장머리를 고쳐주겠다던 목포시의 호기는 어디로 갔나? 결국 목포 버스 사태의 승자는 오직 버스 업체 대표이며 시민도 노동자도 목포시도 모두 피해자다 라는 비난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번 버스 파업에서 노조에서도 당초 요구했던 임금 부분을 만족할 정도로 결과를 내지는 못했고요. 목포시 또한 별다른 소득 없이 호기만 부리다가 28일간 관광버스와 택시 등 교통 대체 비용으로 4억 4천이라는 혈세만 낭비했다는 것입니다. 시민들은 교통 불편을 겪을 대로 겪었는데도 말입니다. 아무튼 시내버스가 정상 운행을 시작하게 되면서 시민들의 불편이 해소돼서 그나마 다행입니다. 그리고 내년 1월 중에 시내버스 중공영제 방향에 대한 용역 결과가 나온다고 합니다.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팩트체크는 결과가 나오는 대로 자세히 취재를 통해 여러분들에게 정확한 팩트를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지난 11월 11일 방송에서 상대 후보를 낙선시키려 구판까지 벌인 사람들에 대해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 사람들이 당선 무효 유도죄에 대한 범죄 혐의가 인정돼 검찰에 송치됐다는 방송을 보시고 많은 분들이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목포 정의실현시민단이라고 하는 한 시민단체에서는 목포시청과 목포검찰청 앞에서 구판에 대한 해명을 요구하는 집회가 열리기도 했습니다. 그런데요, 팩트체크는 지난 방송에서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렸던 구판에 대한 팩트가 약간 빗나간 것 같아 잠깐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지난 방송에서 팩트체크는 한 시장 후보의 배우자가 구술했다는 것에 대한 문제만을 제기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구순 말입니다. 교회를 다니더라도 성당을 다니더라도 할 수는 있는 겁니다. 큰 죄가 아니라는 거죠. 물론 해당 종교 내에서는 비난과 함께 당연히 문제가 제기되겠지만 말입니다. 팩트체커가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려고 했던 팩트는 이렇습니다. 상대 후보 배우자에게 계획적으로 금품을 요구하고 그 배우자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제보했던 피의자 홍모 여인과 피의자 K모 씨가 당시 박홍률 목포시장 후보 배우자와 함께 여기에서 지방선거가 끝나고 난 이유가 아니고요. 작년 12월입니다. 그것도 꼭두 새벽 5시에 차량 한 대에 동승해서 목포를 출발해 경주 문무대왕릉까지 가서 선관위 제보 사건이 잘 처리되도록 구술했다는 겁니다. 더욱 중요한 팩트는요, 수개월 전 구술하기 위해 경주까지 차를 같이 타고 갔던
세 사람들이 그 해가 지나고 수개월 경과된 시점에 받았던 경찰 조사에서는 서로 모른다고 했다는 겁니다. 바로 그 점이 정말 이상하다는 거죠. 왜 작년에는 서로 알았던 사람들이 올해는 왜 서로 모르는 관계가 돼버린 걸까요? 이상한 점이 또 하나 있습니다. 보통 구술 한번 하기까지는 시간이 꽤 걸린답니다. 물론 구술 자주 했다면 시간이 많이 단축되겠지만 말이죠. 그런데요, 구술했던 시기는요, 홍모 여인이 성관이의 제보를 하고 불과 2주 만이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포즈를 맞춰보면요, 제보를 하기 전 구술하려고 했던 일정이 이미 잡혔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이 들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아무튼 의혹이 많은 사건인 것은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이 사건은 고소인 법률 대리인 측에서 박홍률 시장 배우자에 대한 불송치에 대해서 이의 신청을 해놓은 상태라고 하니까요, 그 결과를 지켜보면 될 것 같습니다. 팩트체커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지난달 28일 박홍률 시장이 공직선거법으로 검찰에 송치됐다는 방송을 보신 많은 분들이 어떤 혐의가 적용돼 검찰에 송치됐고 어떤 혐의들이 인정되지 않아서 불송치 결정됐는지 매우 궁금해하셨습니다. 그래서 12건의 고소 고발 사건 중에서 경찰 조사 결과 어떤 사건이 검찰에 송치가 됐는지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검찰에 송치된 사건은요, 총 5건인데요. 실제로는 7건이지만 서로 비슷한 사건으로 병합이 되면서 5건으로 송치가 된 거라고 합니다. 이와 별개로 공직선거법은 아닙니다. 안규백 의원이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사건이 한 건 더 있습니다. 먼저 검찰의 첫 번째 송치된 사건은요, 지난 지방선거에서 박홍률 당시 후보가 성추행으로 고소를 당한 사건과 관련해 민주당에서 당원 제명이 됐었습니다. 박홍률 후보는 자신이 제명되자 2022년 5월 25일 목포시장 후보자 TV 토론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영상 한번 보시고 가겠습니다. 이번에는 민주당이 저를 제명했습니다. 실체도 없는 사건으로 해서 바로 비대위가 잘랐습니다. 다시 말해서 제가 얘기하겠습니다. 여기 공중파입니다. 안규백 민주당의 사무총장 같은 동문이시죠? 그리고 김현희 국회의원께서 같이 윤호중 비대위원장을 만나가지고 박홍률이 제명하자고 얘기가 대화가 됐다는 의혹이 저한테 그 당직자, 고위 당직자를 통해서 들려왔습니다. 그런데요, 방금 영상에서 보신 박홍률 후보의 말과 다르게 안규백 의원에 따르면 자신은 제명이 결정이 된 시기에는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직에 있지 않았다고 합니다. 사무총장직은 무려 박홍률 후보가 발언했던 시기로부터 5년 전인 2016년 8월부터 9개월 동안 사무총장을 했었다는 것입니다. 또 박홍률 후보가 민주당에서 제명됐을 당시에는요, 안규백 의원은 사무총장도 아니었고 별다른 당직도 맡고 있지 않는 상태였기 때문에 공천권을 행사하거나 영향을 미칠 수도 없었다고 합니다. 또 공천기간 전으로 김종식 후보와 윤호중 비대위원장과는 서로 연락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주장합니다. 당시 박홍률 후보가 제명에 관여했다고 주장한 또 한 사람으로 거론됐던 김원희 국회의원도 페이스북을 통해 박 후보의 발언은 명백하게 사실이 아니고 그 발언은 허위사실이다라며 박홍률 후보에게 공식적인 사과를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이 부분이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첫 번째 사건입니다.
두 번째 송치 사건은요, 2022년 4월 30일 박홍률 후보가 선거 사무실 개소식에서 한 발언인데요. 그 발언을 요약해 보면은요, 마세도시 슬로건 입간판은 중요한 곳 몇 군데만 하면 되는데 50개씩 해가지고 30억 원어치를 설치했다. 예산이 쓸데없이 많이 소요됐다라는 주장이었습니다. 그런데요, 고발인 측 주장은 달랐습니다. 기존 도로에 있는 선전탑과 도로 표지판 후면을 이용해서 1억 1,840만 원의 비용이 지출됐다는 겁니다. 결국 30억 원의 예산이 투입됐다는 발언은 거짓이라는 겁니다. 고발인은 이런 발언이 상대 후보인 김종식 시장의 시정을 비판하며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는 주장입니다. 세 번째 송치 사건은 2022년 4월 20일 사막도에서 했던 무소속 후보 출마 선언 긴급 기자회견장에서 한 발언이라고 합니다. 당시 박홍률 후보는 본인에 대한 성추행 사건이 유력한 상대 후보의 정치 공작이라고 했다는 거죠. 고발인 측이 수사기관에 제출한 녹취록을 요약해 보면요, 선거철의 임박에서 만들어낸 가짜 미투 사건이다. 공심위에서 본인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만들어낸 고소이다. 이거는 상대방 어느 유력 후보께서 이런 작업을 했다는 얘기가 들려온다. 금품 수수까지 금품 재공설까지 한간의 소문에 돌고 있다. 이런 발언 내용들입니다. 고발인 측은 그런 사실이 전혀 없다. 당시 박홍률 후보의 발언은 모두 허위사실이다. 이에 대한 공표는 선거법 위반이다라는 주장입니다. 네 번째 송치 건은요, 2022년 5월 22일 용해동 사거리 유세 현장에서, 여기에서도 원인은 비슷한데요, 당시 박홍률 후보는 유세장에 모인 시민들에게 한 여론조사에서 1등을 했다. 그래서 자신이 당선될 것 같으니까 민주당 중앙당 정치 실세와 목포 지역 국회의원이 짜고 아무런 조사도 없이 느닷없이 자신을 제명했다 라고 한 발언에 대해 고발인은 이 또한 명백한 허위 사실이다라는 주장을 했습니다. 다섯 번째는 2018년 목포시장 선거 당시 해상 케이블카 공사가 한참 진행되고 있었을 때 유달스한 위까지 자재를 운반하는 삭도 기둥이 넘어진 사건이 있었는데요. 이 사건과 관련해서 2022년 5월 19일 평화광장 한 호텔 뒤편에서 유세를 했을 때 박홍률 후보가 발언했던, 여기에서 고발인 제출 녹취록을 요약해 보면요, 김종식 후보 측에서는 케이블카 본체가 넘어졌다. 목포 시민들과 전국에서 오는 관광객 200명에서 300명이 죽어버릴 것이다. 라는 허무맹랑한 거짓말을 시민들에게 SNS로 돌렸다. 세월에서 200명 학생들이 죽은 것처럼 박홍률 시장이 만들어 놓은 해상 케이블카를 타다가 200명에서 300명이 죽을 것이다 라고 거짓말을 했다. 그래서 그때 5,000표를 잃어버렸다 라는 발언을 했다는 겁니다. 물론 이 발언 또한 고발인 측은 김종식 후보가 그런 말을 한 적도 없고 SNS로 공유한 적도 없다. 그래서 허위사실 유포다. 이렇게 해서 5건의 혐의를 경찰에서는 인정돼 가지고 검찰에 송치된 사건입니다. 네, 그럼 불송치된 고발건은 어떤 건인지 살펴보겠습니다. 불송치 건은 총 4건인데요. 이것 또한 크게 2가지로 나눠집니다. 그 한 가지는 시장 후보자 TV 토론 당시 박홍률 후보가 자신은 당을 민주당에서만 오고 갔다. 민주평화당, 민주당, 새천년 민주연합 3번 정도 바뀌었는데 그것은 민주당명이 바뀐 것이다. 정강 정책이나 이념이 같은 정당에 소속됐었다
라는 발언을 했는데요. 고발인의 고발 이유는요, 박 후보가 민주당을 입당하고 탈당하고 복당을 해서 당적이 변경됐었다. 민주당과는 정강 정책이나 이념이 다른 정당에 소속돼 있었음에도 유권자들의 판단을 그르치게 하기 위해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라는 주장입니다. 또 한 가지는 이것도 TV 토론에서 한 발언인데요. 당시 박홍률 후보는 토론회 당일 중국의 한 건설 회사에서 자신에게 1조를 투자하겠다는 합작 투자 의향서가 왔다라고 발언을 했는데요. 중국 전력건설이라는 곳에서 저에게 1조 원을 투자하겠다고 의향서가 왔습니다. 고발인의 고발 이유는 선거가 6일여밖에 남지 않는 이 시점에 현직 시장도 아닌 후보자에게 1조 원을 투자한다는 사실이 납득이 되지 않는다. 터무니없는 허위사실이다. 라는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글쎄요. 이 내용은 발언 내용이 사실이라고 판단돼 혐의가 없으므로 결정된 점이 오히려 잘 됐다고 보아집니다. 목포에 1조의 큰 자금이 투자된다고 하니까요. 성사될 때까지 지켜봐야 할 대목인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혐의 있음과 혐의 없음으로 나눠진 공직선거법에 대한 고발건을 살펴봤습니다. 공직선거법은 공소시효가 12월 1일입니다. 검찰이 기소를 할 것인지 아니면 혐의를 인정하지 않을 것인지에 대한 결론이 나오려면 이제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그때까지 검찰 수사 결과가 나오게 되면 팩트체크는 그때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팩트체크는 앞으로도 더 많은 사실과 사건의 진실들을 더욱 자세하게 파헤쳐서 여러분들에게 전달하는 유튜브 방송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간도 기대해 주시고요. 구독도 눌러주시고요.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이 영상을 꼭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